어느 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다? 회사 사정상 어쩔 수 없다며 사직서를 내라고 한다? 잠깐, 거기에 그냥 사인하면 큰 손해 봅니다. 권고사직, 알고 보면 회사가 더 불리한 카드예요. 오늘은 권고사직과 해고가 어떻게 다른지 사직서 사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충분합니다. 어느 날 회의실로 호출됩니다. 회사가 어렵다.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 미안하지만 권고사직으로 정리해달라. 분위기에 압도돼 사직서에 그대로 사인. 며칠 뒤 실업급여 신청하러 갔더니 자진사직으로 처리돼 못 받는다는 통보. 위로금은 약속만 받고 못 받음. 정말 흔한 시나리오입니다.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안 했을 일들이에요. 먼저 권고사직이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해요.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는 겁니다. 핵심은 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가 동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근로자가 알겠다 하면서 사직서를 내는 구조예요. 형식상으로는 자진사직이지만 실질은 회사가 권유한 결과인 거죠. 근로자가 거부하면 권고사직은 그 순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해고는 뭐가 다를까요?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자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 대신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당 사유라는 건 보통 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나 경영상 어쩔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서의 정리해고 같은 상당히 엄격한 경우만 해당돼요. 또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없으면 그 해고는 효력 자체가 없어요. 두 개의 결정적 차이를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권고사직은 근로자 동의 필요, 사직서 제출, 형식상 자진사직, 부당해고 구제 신청 불가능. 반대로 해고는 회사 일방, 서면 통지 필수, 정당 사유 없으면 부당해고로 구제 신청 가능.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이 훨씬 안전한 카드예요. 그래서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권고사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거부했다고 해서 회사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데 단순히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안 돼요. 거부 자체를 이유로 해고하면 그건 부당해고입니다. 예를 들어 권고사직 거부 다음 주에 갑자기 사소한 이유로 해고당했다면 그건 사실상 거부에 대한 보복이라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회사는 왜 굳이 권고사직을 제안할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해고는 절차가 복잡해요. 정당 사유 입증해야 하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치 임금 지급 의무 있고 서면 통지 안 하면 무효,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들어오면 분쟁 길어집니다.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은 합의로 깔끔하게 끝내는 카드인 거예요. 결국 회사가 부담을 피하려는 거죠. 그래서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는 건 사실 회사가 여러분과 분쟁하지 않고 깔끔하게 끝내고 싶다는 신호로 읽어도 됩니다. 여기서 발상을 바꿔보세요. 권고사직 제안은 사실 근로자에게 협상 기회입니다. 회사는 해고 대신 권고사직으로 끝내고 싶어서요. 그렇다면 위로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 카드가 생긴 거예요. 보통 월급 1, 3개월치 위로금부터 미사용 연차 보상, 자녀 인센티브까지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냥 사인하지 말고 반드시 협상부터 하세요. 협상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에선 그냥 공짜로 정리한 거예요. 한번 사인하고 나서 나중에 위로금 못 받았다고 항의해도 이미 늦습니다. 사직서를 쓰게 되면 절대 주의할 게 있어요. 사직 사유칸에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사유칸에는 회사 권유에 의한 권고사직이라고 분명히 적으세요. 그래야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신상 사유로 쓰라고 강요하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사직서뿐 아니라 합의서, 포기각서를 같이 들이미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위로금, 미사용 연차 보상금, 자녀 인센티브가 빠짐없이 명시돼 있는지, 위로금은 사인과 동시에 입금되는지, 아니면 며칠 뒤 약속인지. 한번 사인하면 되돌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압박이 심하면 24시간만 시간 달라고 하고 그 사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직서를 잘 써도 끝이 아니에요. 회사는 고용보험에 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거기에 이직 사유 코드를 입력하는데 권고사직 코드가 들어가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잦은 사직 코드가 들어가면 실업급여를 못 받아요. 퇴사 후 반드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내 이직 확인서가 어떻게 등록됐는지 확인하세요. 잘못됐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가 끝까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사유와 이직 확인서 코드, 이 두 개가 일치해야 깔끔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는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직 확인서가 권고사직으로 등록됐는지 확인. 둘째, 워크넷에 구직 등록. 셋째,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신청. 평균 5,7개월간 평균 임금의 약 60%가 지급됩니다. 단, 권고사직이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 사유가 인정되면 제한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 확인이 중요해요. 그리고 수급 기간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돈을 환수당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조건을 정확히 지키세요. 권고사직을 거부했더니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건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권고사직 거부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요. 이런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면 원직 복직과 함께 그동안의 임금 상당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당해고 입증에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실제로 어떨까요? 권고사직 협상으로 월급 두세 달치 위로금을 받아낸 사례, 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복직한 사례, 정말 많습니다. 회사가 강하게 압박해도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노무사 상담을 받으면 협상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사도 분쟁이 길어지거나 노동위까지 가는 걸 가장 싫어해요. 침착하게,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두 가지 오해를 정리할게요. 첫째, 사직서에 사인하면 모든 게 끝이다? 아닙니다. 회사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 인정되면 사직 자체를 무효라고 다툴 수 있어요. 둘째, 권고사직이면 무조건 실업급여 자동으로 나온다? 아닙니다. 사직서에 사유가 어떻게 적혔는지, 이직 확인서의 사유 코드가 뭐로 들어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만 믿지 말고 절차 하나하나를 정확히 챙기세요. 권고사직 받기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즉시 사인하지 말고 24시간 이상 시간을 요청하세요. 둘째, 위로금이나 보상금 협상이 가능한지 따져보세요. 셋째, 사직서에 권고사직임이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 넷째, 합의서 조항을 꼼꼼히 검토. 다섯째, 퇴사 후 이직 확인서 코드를 반드시 확인. 여섯째, 1350 무료 상담이나 노무사 유료 상담을 적극 활용하세요. 한 번의 노무사 상담비가 위로금 수백만 원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권고사직은 회사 권유 플러스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성립이고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해고와 달리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회사가 부담을 피하려는 거니까 위로금 협상 카드가 됩니다. 셋째, 사직서에는 반드시 권고사직이라 명시하고 이직 확인서 코드까지 확인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넷째, 합의서 사인 전엔 반드시 검토. 절대 그 자리에서 사인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권고사직 통보로 답답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됐길 진심으로 바라요. 이 채널은 직장인이 몰라서 손해보는 법률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세요. 비슷한 상황이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